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블리스에서 진행하는 2024 연세 고려대학교 이공계열 편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블리스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블리스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핫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공계 설명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조금 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 선생님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또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만큼은 편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으며, 그럼 본격적으로 편입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블리스 편입 소개를 잠깐만 하고 설명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 3분 정도만 저희 소개 및 실적 공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공계 편입 설명회를 진행하려 하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저희가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3분 뒤로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실적부터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리스에서는 2022년 처음으로 연고대 이공계 편입 데뷔반을 런칭하였습니다. 첫 런칭인 만큼 정성 들여 소수 정예로 데뷔반을 운영하였는데요. 다행히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 저희와 함께 연고대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은 총 8분이셨습니다. 정확히는 연고대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 6명이었고요. 고려대학교만 준비하시는 분이 8명이었는데요. 그중 연고대 동시 합격 2명, 연대 단독 합격 1명, 고대 단독 합격 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수강 인원 50% 합격이라는 부분은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실적인데요. 합격하신 분들의 학과는 신소재 공학과처럼 수학, 물리, 화학을 모두 보는 학과도 있었으며 연대 화학과 혹은 고대 화학생명공학부처럼 수학과 화학만을 보는 학과들도 있었고 고대 보건환경융합처럼 수학을 보지 않고 과학 과목들로만 보는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 중앙대 합격 사례도 있었으나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체 수강생의 50% 합격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편입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며칠 전 합격한 학생들께서 보내주신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해당 메시지 내용에 조금의 조작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오늘부터 편입 과외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학생분들께서 보내주신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선형대 수학 문제는 거의 파이널에서 집어주신 부분이 똑같이 출제되었다. 화학 모의고사가 유사한 수준을 넘어서 정말 똑같다. 가장 많은 도움을 블리스에서 받았다. 등등 연고대 최종 합격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체 수강 인원을 예년에 비해 조금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고대 이공계 편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목차입니다. 우선 아마 주요 내용이 될 텐데요. 왜 연고대 편입이 좋은 편입인지 그 배경과 현황을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후에는 아직 연고대에서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못한 학생분들을 위해 학과 선택 방법을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Y 블리스로 이어지는 연고대 편입 최적화 커리큘럼, 학업기획서 준비,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및 수업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설명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질문은 내가 연고대 이공계 열편입에 도전해도 괜찮을까?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고대 이공계 열편입은 현 시점에서 정말 정말 좋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고대 이공계 열편입은 왜 좋은 전형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고대 이공계열 편입은 경쟁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해도 많습니다. 왼쪽의 주요 대학 일반 편입 경쟁률 표를 먼저 봐주세요. 딱 보시더라도 연고대의 경쟁률이 대부분의 경우 타 주요 대학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해에는 다른 주요 대학과 경쟁률이 10배가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학공학과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전자공학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자전기공학과와 화학공학과뿐만 아니라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가 가장 낮고 고대가 그 다음으로 낮으며 연대의 경우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고대는 경쟁률이 낮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고대 모집 인원이 타 대학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많아졌죠. 혹시 이러한 뉴스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뉴스들은 4개월 전에 나온 뉴스 기사들입니다. 스카이 자퇴생 역대 최다 기록, 서울 연고대 중퇴 역대 최다, 의대 가려는 이공계가 대부분, 작년에만 스카이 2,000명 자퇴. 혹시 이러한 뉴스들 다 들어본 뉴스들인가요?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은 어, 의치한 선호 현상, 그러니까 메디컬 재수나 메디컬 반수 선호 현상, 혹은 문이과 통합,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현재 연고대 자퇴생들이 역대 최대로 많은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저희 편준생 입장에서 이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퇴생 재적생들이 많아야 편입 티오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러한 자퇴생 증가 추세로 인해 당연하게도 편입 티오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안 그래도 연고대 모집 인원은 타 대학에 비해서 많았는데 그 타 대학에 비해 많은 티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면 연고대 편입을 위한 허들이 역대 최대로 낮아져 있다. 지금이야말로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대 경쟁률 3대 1도 안 되는 거 보셨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서 1, 2등 해야 연고대 갔습니다. 경쟁률 뭐 3대 1, 5대 1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연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더 뛰어난 학생들 아닌가? 그 3대 1, 4대 1, 5대 1, 6대 1의 경쟁률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수능을 받고 연고대를 지원을 합니다. 수능 성적을 받고 연고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능 성적이 평균 뭐 5등급, 평균 7등급일 때 연고대를 지원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에서 나오는 경쟁률에는 허수 비율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입은 달라요. 편입은 내가 성적을 받기는커녕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연고대를 지원할지 비연고대를 지원할지 그 전형의 특성상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해서 여기에 대한 성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연고대를 먼저 지원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서류를 쓰는 건 아니지만 연고대 공부를 시작해버리면 나중 가서 비연고대 시험을 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연고대 같은 경우는 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보는데 비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연고대랑 비연고대를 공부하는 법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연고대 경쟁률은 내가 연고대에 갈 수 있는 실력자라서 나오는 경쟁률이 아니라 그냥 연초나 혹은 중간에 연고대를 가고 싶어서 연고대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경쟁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더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쟁률 30대 1과 뭐 5대 1, 6대 1 어떤 쪽이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고대랑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연고대랑 비연고대 시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하다. 나는 연고대 시험이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비연고대 시험이 적합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또 다른 장점은 노력이 100% 반영되는 명확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논술 전형으로 본다면 사실 글쓰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사람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시험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고대 이공계열은 1차 필기 시험이 전공 시험인데 그 변별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류 반영도도 매우 작아요. 왜냐면은 서류가 0점인 사람도 없고 서류가 만점인 사람도 없어요. 뭐 50점 만점이라고 치면 뭐 서류가 좋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한 45점쯤 되고 뭐 서류가 안 좋은 사람은 뭐 35점쯤 되고 이런 식이겠죠. 하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0점인 학생도 있고 100점인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연고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변별력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은 뭐 전적 대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 배경이 주가 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전공 시험 성적 순으로 거의 붙는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한 비연고대 수학시험들과 연고대 수학시험이 좀 다른데 비연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타임 어택 형식의 시험입니다. 약간 수능과 비슷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능형 시험, 타임 어택 시험 문제를 빨리 푸는 거에 자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고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여서 나오고 서술형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너 이거 알아?를 묻는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보다는 문제를 조금 더 천천히 풀더라도 내가 아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노력의 결과에 반영이 잘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그노스티시즘? 어, 저도 정말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편입 영어를 하겠다는 저희 학생이 이 단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불가지론이란 뜻이에요. 다들 불가지론 아시죠? 사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한글로도 불가지론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영어 단어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실 편입 영어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어, 연고대를 지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고대는 지원 자격 이상의 의미는 영어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과도 있고 요구하는 학과도 보통 700점이나 800점 수준입니다. 토익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어가 없는 연고대 시험이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전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편입 영어를 해야 되는 서성한이라든지 중경외시 이런 비연고대 대학보다 단순히 그냥 공인 영어 점수만 제출하면 되는 연고대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공계열 인재다. 내가 수학을 비롯해서 영어보다는 뭐 약간 과학 쪽, 탐구 쪽 이제 공부가 더 잘 맞았다.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 이쪽을 공부하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이공계열 편입이 연고대 이공계열 편입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연고대 이공계열 편입이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어, 편입 영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베이스를 쌓고 가는 게 내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도 학과 생활에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화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화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내가 기계공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3학년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대 이공계열 편입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우선 장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고대 이공계 학과 선택 가이드입니다. 연고대 편입이 그렇게 좋은 전형이라면 알겠어. 연고대 편입이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지원하고 싶은 학교랑 학과가 명확한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은 학교랑 학과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죠. 내가 연세대학교 뭐 화학공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 2, 지원 학과를 아직 고민 중인데 일단 연고대 합격이 우선인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일단 연고대를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연고대를 가는데 가장 유리한 학과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요소를 고민해서 지원 학과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요소는 내가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 요소는 명확하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공과 이과대학의 전공시험 범위입니다. 생명과학대학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더라도 딱 봐도 연세대학교가 뭐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고대 공과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그리고 공인영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학부터 보면 고려대학교는 미적분학을 보지만 연세대학교는 미적분학과 작년부터 추가된 선형대수학을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는 물리든 화학이든 한 과목만 공부하시면 되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보는 학과도 있고 두 과목만 보는 학과도 있어요. 저희 블리스에서는 이를 알파학과와 베타학과라고 표현합니다. 알파학과는 과학을 한 과목만 보는 학과고 베타학과는 과학을 두 과목 보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알파, 베타 적어놨죠? 그리고 공인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고대는 선택인데 연대는 필수죠. 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보통 연대를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내시는 편이지만 실제로 안 내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올해 합격생도 이제 안 내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고대 차이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딱 봐도 연대가 훨씬 더 준비할 게 많죠? 고대는 미적분학의 과학 과목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연대는 미적분학의 선형대수학의 공인영어 점수의 베타과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최대 두 과목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연대가 고대보다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겁니다. 제가 아까 학과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적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연세대학교 베타학과를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병행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왜 연세대학교 베타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냐?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 베타학과는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기피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연고대 가려면 반에서 30명 중에 뭐 한 1등 해도 갈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뭐 2.5대 1, 1.7대 1 이러면 진짜 엄청났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이런 베타학과들이 정말 준비하기가 좋습니다. 고대는 당연히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저는 진짜 베타학과를 지원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내가 만일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과학 과목을 한 과목 덜 치는 알파학과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연대랑 고대의 과학 과목을 같은 과목으로 준비해서 같이 쳐야겠죠. 이 경우 과학 과목을 하나 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꽤 크시긴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대신에 이제 알파학과 같은 경우에는 베타학과보다는 경쟁률이 좀 높아요. 뭐 한 6대1, 7대1 뭐 이렇게도 갑니다. 뭐 여전히 낮긴 하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정말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만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선형대수학과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올해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합격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연대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가 고대보다 경쟁률도 훨씬 낮고 기왕 시험을 칠 거 이제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고대만 쳤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연고대를 같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적성입니다. 제가 아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내 적성이 어떠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내가 내 적성을 알면 당연히 쉽습니다. 명확하게 적성에 잘 맞는 과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과목으로 준비하면 돼요.
나는 뭐 물리랑 화학 다 할만해. 그러면은 뭐 베타학과 준비하는 거고요. 혹은 물리는 잘하는데 화학은 잘 못해. 화학은 잘하는데 물리는 잘 못해. 이런 경우에는 뭐 알파학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뭐 준비하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내 적성을 모른다면 과학 과목을 공부해보지 않았거나 내가 뭐 공부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일단은 연대 베타학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두 과목, 예를 들면 물리랑 화학을 다 해보다가 둘 다 할만하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요. 한 달 정도 해봤는데 한 과목이 자신과 안 맞다. 이러면 그때 그 과목을 버리고 알파학과로 전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학, 물리 두 과목으로 한 달 정도 공부해보고 물리가 안 맞으면 물리를 떼고 수학, 화학만 보는 알파학과로 전환하는 식인 거죠. 연고대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연고대 이과대학이랑 공과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과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시스템대학인데요. 생명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가 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메디컬 재수 반수로 인해 TO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생명대학이에요. 옆에 혹시 23년 고려대 모집 인원 보이시나요? 총 75명을 뽑았습니다. 생명공학부는 34명이나 뽑았고 생명과학과는 도 21명이나 뽑았어요. 또 원래 이제 연고대 생명대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약대 시험인 피트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피트 시험이랑 연고대 편입시험, 생명과학대학 편입시험이랑 범위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 피트 준비생들, 피충생들의 실력이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편입 준비생들에겐 다행히도 작년부로 피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중생들이 피트 떨어지고 연고대 편입으로 오는 현상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굉장히 희소식이죠. 또 메디컬 재수의 약대가 추가가 되어서 티오는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어쨌든 뭐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연고대를 병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고대 학과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고대 자체는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돼요. 연세 고려대학교 이공계열 편입에 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어 베이스가 부족해서 영어 비중이 높은 전형이 불리하신 분, 내가 이공계 인재다. 이러면 연고대 이공계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시험을 원하시는 분, 내 노력의 인풋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 노력이 결과로 직결되는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또 연고대 이공계는 너무 좋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또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아닌 3대 1 이하의 경쟁률로 편입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입이 이제 연고대 이공계 편입입니다. 다음은 why 블리스, 왜 블리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랑하는 연고대 편입에 최적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각 선생님들께서 잠시 후 직접 설명을 드리겠지만 64가지 유형으로 완벽히 정리한 미적분학 수업.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학 수업을 저희 수선생님께서 준비하신 64가지 유형만 공부를 한다면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지정 도서인 서지랭을 완전 분석한 선형대수학 수업. 사실 이 서지랭이 지정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형 학원들에서 이 서지랭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올해 그래서 다들 피봤죠. 서지랭을 완전 분석한 선형대수학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범위가 없다고도 불리는 편입화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화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인데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면 일주일 뒤에 답변 달리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학생분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당일 내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뭐 조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수업을 했던 그 선생님이 직접 해결을 당일 내로 해드려요.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는 질의응답 전문반도 운영 중이에요. 어쨌든 다른 데서 인강이나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저희에게 질의응답만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당연히 저희 정규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뭐 24시간 7일 내내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도 질문을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그날대로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답변을 다 해드리고 개념 보충을 다 해드리고요. 이런 장점이 있고 나머지 장점들도 많이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저희 선생님이신 수 멘토님이에요. 수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연세대학교 화학과랑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편입학을 동시에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굉장히 이제 편입 역전 신화를 쓰신 선생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수 선생님인데요.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노베이스로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한 번에 1년 만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동시에 최초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대형 학원들 통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 지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치는 시험인데 거기서 계속 전체 1등을 하셔가지고 그 대형 학원에 스카우트 되셔서 그쪽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작년부터 합류를 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공계를 런칭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수 선생님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게 큰데 그렇게 굉장히 이제 편입 커뮤니티에서는 또 조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편사라는 편입 커뮤니티를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조금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 블리스에서 편입화학과 미적분학 강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미적분학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준비된 수쌤입니다. 방금 이제 학생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학생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잘 들리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지금 그려져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 연세대하고 고려대에서 미적분학 시험 범위로 지정된 도서이고요. 이름은 스튜어트 미적분학입니다. 옛날엔 이제 8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9판이 추가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고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뒤에서 집중 문항과 연세대 고려대 기출 분석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일단 선형대 수학에 비해서 미적 분학은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형대 수학은 이제 작년에 책태였어요. 그렇지만 미적 분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세대가 거의 편입 기출 문제가 20개년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년 정도가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가 쌓여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유형을 파악하기도 쉽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착화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블리스 편입 같은 경우에는 블리스 편입만의 연고대 미적분 유형 64선을 준비했습니다. 이 64선은 1변수 33선과 다변수 31선으로 전체 64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변수 미적분학과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강에서 사실상 미적분학 단어는 아닌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최근에 공학수학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을 아주 간단한 정도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리스 미적분 64 유형에서 실제로 90% 이상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로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충분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저희만의 유형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최근 기조에서는 연세대가 증명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증명 문제를 좀 출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트 미적분학의 수백 개의 증명 중에서 시험에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연세대학교 출제 경영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후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적분학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작년부터 선형대 수학이 추가되어서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선형대 수학이 추가가 됐으니까 사실 비중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선형대 수학이 높을지 선형대 수학이랑 미적분학이 거의 비슷할지 아니면 미적분학이 훨씬 더 높을지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가장 최적의 해결 방안은 그냥 반반으로 준비하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학 기출 문제가 좀 더 많으니까 미적분학 60% 정도 그리고 선형대 수학 한 40%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블리스 모의고사를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학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고 저희 블리스는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훈련시켰다는 점. 두 번째는 연세대 최근 2개년 기조는 응용 문제풀이 위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기출문제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미적분학의 정리에 대한 증명을 단순히 암기해서 적기만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2개년에는 연세대가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증명도 출제가 되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이 아니고 정말 수학과적인 약간 고난도 증명을 낸다든지. 근데 뭐 사실상 그런 문제는 실제로는 별로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거의 제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점은 이 응용 문제풀이인데요. 실제로 연세대는 최근에 이러한 기조로 문제를 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미적분학의 난이도는 또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미적분학의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사실은 좀 전형적이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았는데 최근에는 좀 특이하고 지엽적인 문항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서 각 유형마다 이런 문제들도 다르고 결국엔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는 이런 거 대비해야 된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러한 변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대비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특이하고 지엽적인 문항으로 변별력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수학에서 지엽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는 이제 좀 특이한 접근법을 묻는 문제를 실제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많이 출제를 한 적이 있고 그러한 기조를 좀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접근법을 알고 있으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접근법을 모르면 한 번도 내가 접해보지 못했다면 이게 좀 어렵다. 좀 손대기도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최근 기조에 따른 건데 최근에 미분 방정식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이었고 미분 방정식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선형대 수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선형대 수학을 사실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같이 엮어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객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식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이 틀려도 사실은 과정이 올바르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객관식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순식간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하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형별 문제풀이와 응용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된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증명도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연세대가 비록 최근 기조상으로는 이 응용 문제풀이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증명 같은 경우에도 암기해서 됐거든요. 근데 편입시험이라는 게 연세대도 갑자기 2개년 동안 기조를 바꿔왔어요. 그 말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증명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오로지 미적분학만 100%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단답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대 2 비율이고 총 10문제 중에 그러니까 단답형이 8문제고 서술형이 2문제라서 사실상 이제 한 문제당 10점 배점인데 한 문제를 단답형에서 내가 실수해서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 그러면 10점이 완벽하게 날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인데 해마다 들쭉날쭉한데 대체로는 무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에 속했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럼 고려대는 대체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가? 연세대하고 살짝 달라요. 연세대는 특정한 상황에서 정말 특정한 접근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고려대는 특정한 접근법은 아니지만 약간 특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만 해석하면 사실은 저희가 연습했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간 계산의 아이디어를 복잡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냥 좀 상황을 복잡하게 줘서 난이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해석만 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 이후에는 상황을 해석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우리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순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은 유형별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내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 개념은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고려대를 좀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려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배점이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계산을 틀리시면 안 돼요. 계산 훈련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이 연세대보다 좀 더 요구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아까 제가 이제 하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미적분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죠? 아, 대체 어떤 유형을 대비시켰길래 작년에 그렇게 성과가 좋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64개의 유형이 있죠. 실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유형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 유형 안에서 연세대 고려대 기출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부터 한번 보시죠. 연세대는 어떤 유형이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점등된 게 연세대인데요. 좀 여담이지만 제가 농담을 하자면 연세대가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파란색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유형 안에서 연세대 작년 미적분 기출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훈련한 유형 안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문제들을?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꿈틀거리는 게 있죠. 공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률 그러니까 어떤 매개 변수 방정식의 공률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우리가 똑같은 문제, 정말 비슷한 문제를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우리 유형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에서의 최대 최소. 이건 이제 뭐 라그랑지 미정계수법을 보통 의미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개변수법이라는 좀 특이한 상황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미적분학 OT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집중을 했고 저희 강의는 어땠는지 그런 게 세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린 정리의 활용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린 정리를 활용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전형적인 유형이고 반드시 학습했어야 되는 유형인데 저희는 이제 그린 정리의 활용 유형에서 다뤘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극한을 계산하는 유형도 있고요. 뭐 로피터 정리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 뭐 여기 보시면 회전과 발산 문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모두 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시한 파란색으로 점등된 유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는 이 정도로 저희가 다 적중을 시켰다 유형 자체는. 그래서 세세한 뭐 문제나 상황은 OT를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대학교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OT에서만 이제 다루기보다는 저희도 하나 실제 강의 내용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좌측은 이제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고 우측은 저의 강의의 스크린 캡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찍었던 강의의 스크린 캡처를 한 것인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거의 비슷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좌측에 지금 보시면은 맥클로린 급수의 응용이면서 함수의 n차 도함수 값을 구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똑같은 유형을 여기서 수없이 많이 다뤘죠.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f에 뭐 몇 번 미분한 것을 0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젠트 인버스 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거. 그 상황을 저희가 완벽하게 적중을 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 제가 보시면 미적분학 16주차 강의라고 나와 있죠.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 시간에 왼편에는 문제를, 오른편에는 제 해설을 이제 감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다음 고려대로 넘어가 보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 유형에서 다 적중이 됐습니다. 유형 자체가. 그래서 고려대는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니까 빨간색으로 저희가 좀 점등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는 저희가 저평면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예시 문항들이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접평면의 접수점이 이루는 곡선이라고 하자. 뭐 비슷한 유형을 저희가 분명히 문제에서 다뤘으니까 OT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접평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접평면 관련된 한 유형이 두 문제로 이제 갈라진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적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선적분의 최대값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완벽하게 선적분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똑같은 문제를 또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유형에서 연습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스톡스 정리를 이용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연세대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매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림 정리를 활용해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 저희가 또 완벽하게 적중을 했고 유형도 분명히 겹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네,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비슷한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해보면은, 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상황이 완벽하게 비슷하죠. 교선이고 방향은 위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선적분을 구하는 스톡스 정리 관련된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제가 적중한 내용을 강의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역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미적분학 이외에 다른 유형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제만으로 충분하고 저희 유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미적분학의 유형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문제를 더 풀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에서 9월까지는 기본 개념 학습과 유형별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연고대 편입시험에 출제되는 개념 학습이면서 유형 64개로 끝내는 연고대 미적분학 유형별 문제풀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고대에서 출제되는 어떤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형으로 끝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연세대 고려대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쌓여 있어요.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습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좀 지엽적인 문항들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달간 이제 서영대 수학과 미적분학을 합쳐놓은 6회분의 모의고사를 제공 예정에 있으며 최종 정리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에 대해서 이제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 64가지 유형을 일단 완벽하게 공부하시는데 목적을 두시면 되고, 거기다가 저희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뭐 아까 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퀴즈 시스템이나 복수 시스템 이런 것도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미적분학을 효율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네, 미적분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말 들리시죠? 잠깐 마이크 오류가 있었는데, 네, 그 미적분학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은 선영대수학 선생님이신 저희 원 멘토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원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세대학교 수학과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강의 경력이 총 6년입니다. 이제 올해로 7년이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총 10명을 배출했고요. 올해,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총 17명을 현재 배출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2월 6일이죠. 내일 되면은 고려대학교 합격자가 추가가 될 테니까 더 많을 텐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최종 합격자를 17명을 배출해 내신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현재 블리스에서 상경계 경제수학과 이공계 선형대수학 강의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원 선생님께서 선형대수학 커리큘럼 설명을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 서영대 수학 원쌤입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출제했던 서영대 수학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 불확실성이 작년 출제했던 문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처럼 연세대에서는 기존 미적분학만 쳤던 시험을 작년에 처음으로 미적분학과 서영대수학을 동시에 포함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제 연세대는 미적분학과 서영대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네모 쳐진 데서 보이듯이 서영대수학은 일단 출제 범위는 전범위로 공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참고 도서는 이제 미적분학은 스튜어트였었는데 서영대수학에서는 서지랭 교수의 리니어 알제브라 이 교재를 지정 도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서지랭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재는 교재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수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 교재입니다. 다만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연세대 내부에서도 잘 쓰이지 않고 있고요. 기껏해야 연세대 수학과 특정 교수님들만 주교재도 아니고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재가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연세대 편입수학 서영대사 시험에서는 총 3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첫째로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출제되느냐, 둘째로 출제 난이도, 셋째로 출제 범위였습니다. 작년 시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출제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학원 중에 어떤 강사의 경우에는 서영대 수학은 첫 시험이기에 20%의 적은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단언했으나 전체 문제 중에 실제로 출제된 서영대 수학 범위는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저희 블리스에서는 방금 수쌤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서영대 수학의 비중을 35점에서 40점 정도로 판단했으며 작년에 출제됐던 모의고사에서도 그 비중을 반영해서 출제했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서영대 수학 비중이 크게 출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서술형 중에서는 절반이 서영대 수학에 출제가 되었기에 앞으로 이 서영대 수학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둘째로 출제 난이도입니다. 출제 난이도가 기존 출제되었던 미적분학의 난이도에 맞춰지느냐 아니냐 이거에도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 출제됐던 서영대 수학의 문제들은 서영대 수학 문제들 중에서도 공대 수준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과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미적분학은 이제 수학과 수준의 어려운 문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셋째로 출제 범위입니다. 써지는 교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내부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연세대 편입 서영대 수학 첫 번째 시험은 써지는 교재의 범위를 충실히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 서영대 수학에서 지정도서로 써지랭을 지정한 이유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 형식까지 써지랭 교재에서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써지랭 교재의 범위 충실히 따르면서 다른 가능성에까지 대비한 커리큘럼을 작년에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기출에서 어떻게 써지랭 교재의 범위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면서 향후 서영대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대 수학에 출제됐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해밀턴 케일리 정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를 풀기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해밀턴 케일리 정리에서 상당히 흔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정리의 경우에는 다른 서영대수학 교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지각적인 정리이기도 해서 잘 다루지 않는데요. 근데 서지랭 교재에서는 이 해당 정리를 소단원으로 따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의 증명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은 이제 연세대에서 서영대 수학 참조 교재로 서지랭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문제는 간단한 사바이 사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행렬식이 반데르 몽드 행렬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더 빠른 시간에 답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데르 몽드 행렬식 또한 여타 서형대수학 교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써지는 교재에서는 교재 내부에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을 하는 연습 문제까지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써지는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단위원 위에서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념 위주의 서영대 수학 교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인데요. 써지는 교재는 개념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구면 위에 최적화에 대한 설명이 교재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습 문제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써지는 교재를 학습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연습 문제 자체가 실제 출제했던 문제랑 거의 유형이 완전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 문제를 봤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서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고육각과 고백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한 풀 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이제 미적분학의 스튜어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기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해당 개념은 서형대 수학뿐만 아니라 미분 방정식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형대 수학 교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서형대 수학 교재인데 미분 방정식을 좀 다루면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써지는 교재에서는 고역과 고역타 단원의 적용 파트에서 예시로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봤다 한다면은 이 주어진 B번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됐던 이 B번 문제에 대한 답을 잘 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써지는 교재가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형대서의 비중이 다수 예상보다 높습니다. 대다수는 2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될 것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8%의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범위는 써지는 교재에서 적극 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형식까지는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써지는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되 여러 문제 유형을 접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셋째로 서형대서 난이도가 예상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좀 더 낮은데요. 특히나 이제 미적분학의 난이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아직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확실성이 높은 것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서형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해당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지난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서형대 수학의 비중이 높았고 써지랭 교재의 범위를 적극 참조했지만 문제 형식까지 따라온 수준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향간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 연세대 편입수학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커트 점수가 사실은 높게 봐도 30점도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미적분학의 문제 난이도가 서형대 수학보다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서형대 수학이 미적분학보다 쉽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미적분학의 10점과 서형대 수학의 10점은 같은 점수로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쉬운 선대를 공부해서 우위에 서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 되겠죠. 특히나 서형대 수학이 쉽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쉽게 나왔는데 커트가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서형대 수학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대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은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서형대 수학은 미적분학과 달리 많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과목이 아닙니다.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때 내내 공부를 하고 공대에서도 미적분학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선형대수학은 개념 자체가 새롭고 용어들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배웠을 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용어를 습득하고 선대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그만큼 쉬운 과목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올해 서형대수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 남들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은 갈래가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갈래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휘발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 블리스의 커리큘럼처럼 각각 따로 배우셔야 가장 학습이 잘 될 겁니다. 이처럼 서영대사의 비중이 실제 높았던 상황에서 더 쉬운 서영대를 잡고 가시는 것만큼 좋은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영대 수학은 상당히 공부했을 때 이점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영대 수학은 처음 배우는 모든 학생에게 상당히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개념을 완성합니다. 자, 기초 개념이라 하면은 공학 수학 수준의 서영대 수학을 의미를 합니다. 수학과 서영대 수학과 달리 공대의 서영대 수학은 계산과 응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깊은 이해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의 과정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미적분학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졌으니까 뭔가 대학 가서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서영대 수학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념을 통달합니다. 수학과 수준에서 선대를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개념의 깊은 이해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서영대 수학의 용어는 상당히 생소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휘발되기가 쉽고요. 근데 만약에 수학과 수준의 공부를 사용한다면 이 서영대 수학을 깊게 이해해서 통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는 서지랭 교재가 지금까지 범위로서 참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서지랭 교재에 대한 전개념을 통달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심화 유형 문제를 풉니다. 이는 공대나 수학과랑 가르치지 않고 심화 유형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질행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나올 만한 내용들은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편입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연세대 서영대 수학 편입시험에 대한 준비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블리스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기반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자, 먼저 구주 과정으로 서영대 수학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쌓을 것입니다. 이건 공학 전공 2학년 수준으로 안톤과 크레이지 그리고 서지랭 저자의 선정대수 기초 교재인 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이 교재를 참조해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학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5월부터는 17주 과정으로 서지랭의 서영대사 본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수학 전공 2학년 수준으로 안톤과 연세대 수학과 수업에 쓰고 있는 보켄바우와 호프만의 교재를 참조하여 서영대사 기초 과정에서 쌓은 내용들을 심화 과정으로 올리는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겠고요. 문제 접근 방법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 9월부터 10월은 5주 과정으로 그간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핵심을 정리할 것입니다. 서영대 수학이 상당히 개념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영대 수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며 결국엔 개념을 체화하고 서영대 수학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월부터 11월은 연세대 서영대 수학 기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연세대에서 출제되었던 서영대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심화형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엔 12월에는 미적분학 및 서영대 수학 통합 모의고사 진행되고요. 총 6회분 제공될 예정이고 해설과 총정리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작년 시험에서 서영대 수학의 비중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서영대 수학이 미적분학보다 난이도가 훨씬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커트도 낮았죠. 그런 상황에서 서영대 수학을 공부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얘기 들었듯이 서영대 수학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대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할 입장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배워야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블리스가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퀴즈, 숙제, 모의고사, 학생 개별 관리 시스템 등 여러 방편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실 수 있게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편입 서영대 수학 꼭 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형대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3시 3분인데, 저희가 원래는 한 3시 20분쯤 끝낼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설명회가 길어지고 있어서, 한 4시까지도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3시 10분부터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3시 10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 10분부터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시 10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설명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선생님 혹시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서 편입화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학을 먼저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편입학 범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예고 범위가 다음과 같이 1번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양론, 기체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외에도 연고대 편입 시험에서는 되게 다양한 개념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예고 범위 외 출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화학입니다. 그러니까 1번화 범위가 아닌데 실제로는 출제 예고 범위 이상으로 연고대 편입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화학이 될 수도 있고 물리화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공학을 정의하면 화학과 2학년 이상의 학부에서 다루는 화학임을 이제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화학공학 전공에 나오는 도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걸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도서를 1000몇 페이지 되는 도서를 한 네 권만 이제 쌓아보더라도 40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다 하실 생각입니까? 결국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뭔지 파악을 해봤더니 일반화학이었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굳이 이것을 모두 다 독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서술형 문제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좌측은 제가 연고대 편입화학에서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게 브라운 일반화학이라는 책이고요.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옥스토비 일반화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는 줌달의 일반화학이라는 책을 지정 도서로 이제 정하고 있고 연세대에서는 뭐 지정 도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화학 내용의 전 범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라운 일반화학 책은 줌달의 일반화학과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화학에 충실한 책이고 뒤에 있는 옥스토비 일반화학에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공화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체가 있다고 했고 그것의 실체가 결국 일반화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체가 일반화학 중에서 저 뒤에 있는 옥스토비 일반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리스는 이 옥스토비 일반화학에 집중을 했고 효율적으로 불확실한 범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옥스토비 일반학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사실 제가 수험 생활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결국 가장 도움이 됐던 문제는 돌고 돌아서 일반화학에 있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필요한 만큼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연구대 편입화학에 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할 거고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전공학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그 과목들의 전공 도서를 다 펼쳐놓고 그 4,000, 5,000페이지 되는 걸 다 독파하는 것이 아니라 쏙쏙 뽑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릴게요. 어디서? 옥스토비 일본어학 책에서.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자, 제가 기출문제를 한 4문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세대 2017학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을 보시죠. A번을 보면 이 벤젠 분자에서 생성되는 파이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전자 배치를 그리시오. 사실 이 내용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기화학에서 이제 방향족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BC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유기화학을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독파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은 제가 결국 이 전공학의 실체는 옥스토비 일반화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옥스토비 일반화학이라는 책에서 페이지 332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공학에 대한 내용의
지금 A번의 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옥스토비 일반화학의 실체는 뭐냐면 사실 일반화학이라고 하지만 일반화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전공화학의 수준의 화학을 필요한 만큼 선별을 해서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 일반화학 교재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유기화학에서 제대로 다루는 내용을 옥스토비 일반화학에서 그대로 지금 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세대 2018학년도 기출 문제 중에 이제 한 일부인데요. 뭐 A, B, C 문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A, B는 사실 기본 일반화학의 내용이라서 A, B는 제외하고 10원만 볼게요. 자, 전기화학을 이용해서 pH 미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대형 학원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강의나 여러 학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 이거는 사실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회성의 문제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책이나 아니면 화학공학에 이제 화학과도 아니에요. 화학공학에 전기화학공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수천 페이지 되는 책을 다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가 이 문제의 근거를 찾아봤더니 결국엔 어디 있었다? 이 옥스토비 1번학의 833페이지부터 pH 미터라는 소단원이 따로 분류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문제였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페이지 외에도 한 2페이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이 pH 미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두 문제 봤으니까 고려대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학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좀 찾는 게 어려웠는데 일단 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등분배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등분배 정리. 이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학생들과 강사들 사이에서 야, 이 등분배 정리는 사실 물리화학 내용인데 그리고 너무 지역적인 내용인데 이 일회성 문제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맞추냐, 대비하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문제가 바로 옆에 1번학 587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제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가운데 박스 쳐놓은 부분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퀴파티션 테오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등분배 정리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등분배 정리를 옥스토비 1번학에서는 그냥 예제로서 아예 지금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 드릴게요. 이거를 당연히 공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심지어 예제로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거에 과연 일회성의 문제이고 저희가 대비할 수 없는 문제였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또 의문이 드시죠? 아, 옛날 문제만 가져왔네. 그럼 최근엔 저런 거 없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바로 따끈따끈한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연세대에서 출제됐던 거고 란타남 수축이라는 무기화학 수준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넣었고 실제로 적중을 했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제가 뭐 신들려 가지고 갑자기 무기화학에서 '아 나 이거 내야겠다.' 해 가지고 '어 이거에 딱 꽂혔네. 이거 내야지.'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거도 실제로는 어디 있었냐면은 옥스토비 일반화학의 전이금속 파트에 그래프로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블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학을 파악하기 위해서 옥스토비에 집중했고 당연히 옥스토비를 보다 보니 '뭐야 이거 그래프로까지 소개가 되어 있네?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거 한번 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 당연히 저는 적중해야 될 걸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공학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반문을 드릴게요. 정말 지금까지 출제된 전공화학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일회성이며 절대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만 해도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책에 모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대비가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화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반문을 드렸죠, 아까. 대비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공학 책을 다 독파하셔야 되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는 옥스토비 일반학이라는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이거에 집중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전공학의 진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화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출제 경향은 첫 번째로 옥스터비 일반화학을 적극 활용하여 출제합니다. 당장 작년에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전공학 하나 적중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은 옥스터비 일반화학에 있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들로 연세대가 약간 분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자, 두 번째는 문항 배열인데 연세대는 객관식 15문항과 서술형 4문항 혹은 5문항에 소문항이 여러 존재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에요. 사실은 작년 문제는 좀 평이한 난이도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추론이 아닌 지역적인 개념의 출제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MDP 학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MDP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극도의 추론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써가지고 변별하는 반면에 연세대나 고려대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변별하기보다는 얼마나 이 학생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면 답을 쓸 수 있고 모르면 손에 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블리스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넓은 범위를 대비시켜 드릴 것이다. 어떤 걸로? 다시 강조할게요. 옥스토비 1번학으로. 그리고 그 옥스토비 1번학뿐만 아니라 1번학은 사실은 아무리 전공학이 중요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출제 예고 범위, 그러니까 기본 1번학이에요. 그 1번학에 대해서 여러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는 일본어학 집중하는 경향이라는 게 좀 큽니다. 특히나 고려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명법을 되게 좋아해요. 뭐 탄화수소의 명명법이라든지 대의화합물의 명명법 이런 것들을 자주 출제하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서술형과 단답형 뭐 해마다 이게 비율이 다르긴 한데 총 1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도 소문항까지 합하면 한 25에서 30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난이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작년 난이도는 좀 쉬운 편에 속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네 번째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연세대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지역적인 개념의 출제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고요. 자,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도 아까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좀 지역적인 전공학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측하지 말고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대비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대는 특히나 기본적인 1번화 출제 예고 범위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커리큘럼은 뭐 미적분학이나 화학이나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뉘어 있는데 일단 2월부터 7월까지는 편입화학 기본 개념 및 예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고대 편입화학 출제 개념을 학습하고 기본 난이도에서 실제 시험 난이도에 예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제라고 해서 절대 쉬운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실제 시험 난이도의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되고요. 어려운 개념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것도 나름 시그니처 저만의 어떤 자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스토비 일반화학이나 그런 책들이 학생분들이 그냥 스스로 읽기에는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고 배치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순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 지금 거의 책을 쓰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편입화학에 맞춘 연고대 편입화학에 맞춘 개념서 자체를 제가 아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옥스토비 일반화학 같은 걸 이용해서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나서 그걸 읽어보시더라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바로바로 흡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월에서 11월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와 연세대 고려대 기출 분석이 진행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1번학 필수 연습 문제 선별 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돌고 돌아 1번학 연습 문제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선별해서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2월에서 7월 과정 복습 세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 화학 문제가 거의 한 권당 3, 4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걸 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에서 12월까지는 1번 화학 모의고사. 이건 제 자랑이지만 사실 이것도 제 시그니처 강좌인데, 아까 이제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모의고사를 보고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0회분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학은 개념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문제풀이 기간을 제가 좀 길게 잡았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입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옥스톱이 1번학이고 저희 블리스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전공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시켜 드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올해 편입학을 준비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실 우리가 화학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생물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화학에서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적분에 이어서 이제 화학까지 정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세한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은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멘토이신 혁 멘토님인데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혁 멘토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전공하셨고 서울대 연대 경찰대를 동시 합격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물 같은 분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후에 이제 청사 및 이사에서 학생 질문이나 상담 업무 재직 경험이 있으시고요. 편입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멘토 경력은 5년 이상 있으신 분입니다. 독편사의 학업계획서 칼럼을 연재하셨었고요. 현재 블리스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멘토로 계십니다. 그러면 혁 멘토님께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리스 혁쌤입니다. 네, 저는 자소서랑 학계서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자소서와 학계서를 준비할 12월, 1월에 지겹도록 함께할 사람입니다. 자소서는 여러분이 1차 시험 전후로 맞닥뜨리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고려대는 1차 시험 직전에 자소서 제출을 요구하고, 연세대는 1차 시험 이후에 학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전공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렇나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라는 단어가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블리스에서는 여러분의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해 드리는지, 아니, 왜 블리스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구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는 찾기 힘듭니다. 또한 연대나 고려대만을 위한 강의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어렵게 찾았다 해도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블리스에서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매년 자소서와 학계서 문항들을 분석하고 학교에 맞는 맞춤형 자소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왜냐? 저희가 연고대만을 준비하는 연고대 편입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강점은 블리스가 배출한 합격생들의 자료들입니다. 저희는 17년도부터 연대 편입에 성공한 친구들의 글들을 초안부터 완성본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네요. 대한민국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많은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쌓아놨을까요? 저는 과장 좀 못해서 이거 반도 가지고 있는 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검증된 글들을 분석하였고 노하우와 작성 꿀팁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의에 녹여냈고 여러분께 참고 자료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강점은 디테일한 첨삭입니다. 흔히 노력은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첨삭 서비스 또한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소서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몇 번 정도 첨삭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뭐 4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겠죠?
블리스에서는 학생분이 원하는 만큼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 결과 올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4번의 첨삭을 받았고 가장 첨삭을 많이 받은 학생은 마감 전날까지 무려 9번의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양 얘기는 충분히 드렸고 첨삭의 퀄리티는 이후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자소서 수업 자료 화면입니다. 수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블리스 수업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다른 일부 자소서 강의를 보면 뭐 일목요연하게 써라, 너의 주제를 잘 드러내라, 출제 의도를 파악해라 랑 같은 좀 뻔한 이론적인 얘기들만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른 게 학생분들이 글을 어떠한 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 팁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합격자들의 글을 분석해서 뽑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네, 블리스의 수많은 합격자들의 자료가 있는 만큼 글을 쓸 때 참고가 되는 검증된 답변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은 과거 합격자의 글에서 가져왔으며 블리스만의 실전 팁을 적용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가 이루어집니다. 또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입에 성공했던 학생들의 글을 보고 싶어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이 니즈를 반영하여 우수 학생의 자소서를 별도로 뽑아 샘플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블리스 첨삭의 퀄리티, 디테일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수강생의 자소서는 저뿐만 아니라 과목 멘토쌤들이 모두 한 번씩 읽어보고 돌아가면서 첨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쌤, 혁쌤, 원쌤 이렇게 각기 다른 쌤들의 코멘트가 달려있죠. 어색한 문장이나 오탈자는 당연하고 글의 내용에 대해 첨언해드리고 또 글의 수정 방향을 짚어주는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저는 글의 방향이나 구조, 논리적인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는 편이고 과목 멘토쌤들은 글에 담긴 내용, 구체적 컨텐츠 등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눠서 첨삭을 해드리는 것, 이것 또한 블리스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소서나 학계서 쓰는 게 처음인 사람들도 많으니 그때그때 생기는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의를 주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작년에 학생들과 카톡으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마다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이 다 다르죠. 글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두 번째 분은 마감 직전일에 피드백을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하신 분도 있었네요. 또 1번 문항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상담해 주신 분도 있었고,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몰라서 카톡해 주신 분도 계셨네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모든 장점들보다도 1대1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특징이 블리스만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소서 담당 혁쌤이었습니다. 네, 학업계획서 관련하여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컨설팅 담당인 저 핫쌤이 저희 블리스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스는 대형 학원과 과외와 인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업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1대1로 질의응답이나 개념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24시간 7일 내내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크리스마스든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의응답을 하면 질의응답을 요청을 하면 당일 내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1대1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은 학생한테는 공부할 거리를 더 준다든지 혹은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준다든지 베이스가 너무 없는 학생들에게는 중고등 수학부터 가이드를 준다든지 혹은 상위권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심화 문제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등이요.
또한 모든 수업은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도 한 번 더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군인분들도 시공간 제약 없이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학생들을 얼마나 세세히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학생 관리 시트입니다. 학생분들께 제공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매주 제공하는 과제 시트와 퀴즈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체크리스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실 텐데요. 그냥 저기 있는 체크리스트들만 매주 수행하셔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또 매주 보는 퀴즈로 저희가 학생분들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기에 저희가 올해 수강 인원의 50%가 연고대 합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연고대 편입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관련 정보를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고대 편입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편입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합격자 개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답변을 100%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적 대학, 학점 등 제 배경이 연세대학교 이공계열 편입에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 선생님만 하더라도 그 증거인데 수 선생님은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연고대를 한 번에 합격하신 케이스입니다. 연고대 모두 최초 합으로 동시 합격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 편입은 1차 전공시험이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1차 전공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전공시험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기에 여타 다른 전형들과 달리 평가관이 서류를 우선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편입 커뮤니티 같은 편준생들이나 혹은 합격자 개인이 스스로의 경험 하나를 바탕으로 하는 말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 전형 혹은 비연고대 편입 수학과의 병행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편입 영어를 함께 해야 하는 전형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중앙대나 이대나 경희대 등 편입 영어를 하지 않는 일부 대학에 한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블리스는 연고대 편입에만 집중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연고대 이공계 편입 자체가 지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른 전형들과 병행할 경우 이도 저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대 화학과나 이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연대 화학과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학교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차 필기 시험 후 2차 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학업 계획서나 기타 서류 등등. 우선 기타 서류는 안 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90% 이상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서류는 뭐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연대와 고려대가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학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20일 정도의 시간에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필기 시험 치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 1차 필기 시험 전에는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미리 내셔야 합니다. 1차 필기 시험 치기 전에, 전공시험 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직전이 아니라 뭐 한두 달 정도 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영어 점수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될까요? 영어 점수는 연대 지원 자격 정도까지만 취득하시면 충분합니다. 고대 또한 연대를 위해 딴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영어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지원 자격이 800이면 800, 700이면 700 그것만 넘기시면 됩니다.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었는데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사실 저희 수업 자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베이스라는 과정 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면 바로 수업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중고등 수학을 아예 포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조금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bliss.co.kr에 가시면 저희가 작성해 놓은 칼럼 중에 노베이스 분들을 위한 무료 수학 강의를 추천글이 있습니다. 보통 중3에서 뭐 고1, 고2 정도 수준의 무료 강의들을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 EBS 무료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해당 강의들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수포자가 아니었다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수업에 합류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수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예 수학을 쳐다도 안 본 사람들이 들게 들으라는 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나 중고등 수학 잘 기억 안 나는데 정도면은 그냥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인 혹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블리스는 비대면 강의가 존재하며 모든 수업에 대한 녹화 강의를 매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군인분들이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자, 피트, 미트, 디트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흔히 우리가 MDP라고 부르는 시험들이죠. MDP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연고대 생명과학대학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화학이 아닌 전공화학 부분의 경우에는 MDP 범위 외의 부분이 출제되기도 하며 시험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MDP가 조금 더 깊게 어, 깊게 물어봐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면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에 좀 더 넓게 물어봐서 변별력을 확보하시면 된다고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MDP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DP를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학 선생님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정보입니다. 개강일은 2023년 2월 10일이며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에 선형대 수학을 진행하고요. 금요일에 미적분학을 진행합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토요일 2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저녁 겸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있기 때문에 3시간 수업을 듣고 1시간 쉬었다가 또 2시간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장소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스터디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 시 꼭 문의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수업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녹화 강의는 매주 제공됩니다. 또한 수업은 듣지 않으시더라도 자료 및 질의응답 서비스만 제공하는 질의응답 전문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의응답만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공계 설명회를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듣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카카오톡 채널 블리스 과외로 문의를 주세요. 연고대 편입 관련해서 무료로 전화 카톡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내가 뭐 약간 설명회를 듣고 연고대 이공계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편하게 저희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수업 등록 문의도 아래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공계 수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시기 전에 2주 무료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보고 정하시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2024 연고대 이공계 편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블리스는 정말 연고대 편입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만큼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